요즘 고령화 사회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 사회 어르신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은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대담한 비전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죠. 은퇴한 세대를 그냥 우리가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분들의 그 엄청난 경험과 지혜를 사회를 위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요? 자, 바로 이 문장. 이 나라의 어른들이라면 해야 할 활동이 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냥 편히 쉬는 수동적인 은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적극적인 사명이 있다는 정말 강력한 제안이죠. 좋아요. 그럼 그 새로운 사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관광은 뭐랄까 그냥 개인적인 소비나 즐거움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의 새로운 사명, 국토견학은요,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훨씬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견학이라는 게 그냥 놀러 다니는 여행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이건 정말 잘했다 싶은 건 칭찬도 하고 또 아쉬운 점이 보이면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사회를 위해 글 한 줄이라도 남기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인 겁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어르신 세대가 한을 남기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떠난다면 그거만큼 큰 한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새로운 사명은 바로 그 한을 풀어드리는 과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사명이 그냥 어르신 개인의 문제로 끝날까요? 절대 아니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도라는 가치관 있잖아요. 그 개념 자체를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확장시킨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 비교를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전통적인 효도는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만 잘하는 좀 사적인 의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전체를 향한 공적인 책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핵심이에요. 사회 전체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과 같은 시대를 살아오신 그분들 모두를 잘 모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가족만 챙기는 좁은 의미의 효도는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고생만 하시고 그 노고에 대한 보람도 제대로 못 느끼고 어떤 한을 품은 채 돌아가시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게 과연 진정한 효도일까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이죠.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차원의 책임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어르신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 있잖아요. 그 복지의 의미도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복지는 뭐였죠? 나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드리는? 약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모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표현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자기 할 일은 못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것은 비굴한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의 복지 모델이 어쩌면 의도치 않게 어르신들의 존엄성을 해치고 그분들을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만져버릴 수 있다는 비판이에요. 그냥 주는 돈 받아서 생활하는 게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국가가 드리는 돈은 그냥 주는 자선이 아니에요. 국토견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데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일종의 활동비라는 개념이죠. 이건 복지를 받는 분을 단순 수혜자에서 국가를 위한 활동가로 그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제 역할을 하는 사회.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근데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인류의 가장 큰 가치, 평화입니다. 아니, 어르신들 역할 바꾸는 거랑 평화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통 평화라고 하면 전쟁 없는 상태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달까요? 이 질문은 평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단순한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평화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진정한 평화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존중받는 상태다. 와, 평화의 뿌리가 개인의 소명과 사회적인 조화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온다는 거죠. 자,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시작은 뭐다? 바로 각자의 소명입니다. 내가 내 역할이 있고 그걸로 존중을 받으면 굳이 남을 힘으로 누르면서까지 뭔가를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렇게 힘의 논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정의가 바로 서면 전쟁 같은 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정말 깊은 통찰 아닌가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한국형 모델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문제를 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품이 될 수 있는지 그 거대한 비전을 한번 살펴보시죠. 14억 명.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이만큼이 될 거라고 해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인구 고령화, 이거 진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여기서 성공적인 해법을 찾아낸다면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야심찬 최종 목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먼저 한국에서 이 모델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와, 한국은 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하면서 배우러 오겠죠? 일종의 교육 관광을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가르칠까요? 바로 이 프로그램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신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최고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너무 거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작은 실천 하나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작은 물결 하나가 모여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모든 기여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정반대라면 어떨까요? 한 세대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이후라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